건물 관리가 안 돼 있나 봐요. 석회 고드름도 막 있고 누수인지 맞아요. 바닥도 되게 축축하고. 저희 딸이 와가지고 귀신의 집이라고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성수기일 때는 한 280 정도로 해서 순이익을 평균으로 했을 때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기 전체 이렇게 방 꾸미는 데는 얼마 정도? 여기는 또 동작구에 한 원룸촌에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정말 수많은 성공 사례들이 저희 수강생들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왔습니다. 에어비앤비 딱 생각하시면 핫한 그런 플레이스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동네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고민하시는 게 집 상태가 얼만큼 좋은가 이거 고민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동네도 후지고 입지도 안 좋고 그리고 집 상태도 상당히 안 좋은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1년째 잘 하고 계시고 매출도 200 이상씩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많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와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룸촌에 이거 오긴 오나 진짜? 저도 사실은 지금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올라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여기에 외국인들이 오는지, 그리고 실제로 건물들이 너무 낡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과연 운영은 가능한지 저도 궁금해요. 한번 들어가서 보실게요. 이거 대표님 건물이 1층 아니에요? 사무실인데?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도 심각한데 여기도 진짜 심각하네요. 깜짝 놀랐어요. 건물 관리가 안 돼 있나 봐요. 이게 지금 청소가 그래서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좀 들이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대요. 건물 올라올 때까지는 여기가 뭐 있다고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숙소에 방문하시면 그때서 좀 마음이 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계단에 석회가 있어. 그럼 여기는 주로 고객이 누가 온다는 거야? 외국인 반, 내국인 반 정도가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원에서 거주 중이고 외도민 오픈한 지 11개월 차 된 박다연이라고 합니다. 1년이 되셨네요, 여기서 네, 벌써 하신 지? 맞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돼 가더라고요. 네. 제가 올라오는 길에 정말 험한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석회 고드름도 막 있고 누수인지 맞아요. 바닥도 되게 축축하고 네네. 되게 오래된 건물에서 나는 약간 스멜 향기도 막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딱 오니까 그래도 여기 네 분 되게 쾌적해요. 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상태지만 처음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진짜 저희 딸이 와가지고 사실 네. 귀신의 집이라고 그리고 여기 무섭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되게 무서워했어요. 험했군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편안한 분위기가 이제 있으니까 아이조차도 이제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 상태가 좋은 것만 다들 하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네. 집 상태가 안 좋은데도 어떻게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당근 자판기 선생님 그 외도민 8기 수강생인데요. 수강을 하면서 계속 이게 주입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이 과정 이것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되게 많이 배워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그 자신감으로 이게 되진 않잖아요. 집 상태가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임대인분께서 전에 있던 임차인분을 이제 나가시고 나서 단열벽지랑 장판을 셀프로 하셨던 거예요. 단열벽지의 상태가 도저히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계약금을 쏘자마자 바로 다 뜯어냈거든요. 쓰는 것도 뜯었는데 이제 구석에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누수는 아니었습니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가 얼마예요? 네, 보증금은 1,600만 원이고요. 월세는 80만 원. 1,600에 80만 원. 네. 약간 보증금 이상이에요. 2,000이면 2,000이고 1,000이면 1,000인데 1,600은 뭐예요? 이것도 강자쌤 덕분인데요. 여기에 건물에 되게 많은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 1,600만 원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인분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이렇게 가격을 좀 낮춰달라라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했고 그리고 400만 원을 이제 깎고 난 다음에 1,600만 원으로 보증금을 줄인 안전하게 거군요. 넣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2,000이었던 걸 400만 원 깎아서 1,600이 된 거군요. 네, 맞아요. 와, 훌륭하시네요. 네.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서울에 투룸인데 1,600에 80만 원짜리 집이 있다라는데. 시기적으로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집을 만났고 그리고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게 다 선생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 집을 구하는 데까지 그럼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무조건 집을 구한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한 달 동안 그냥 매일같이 30통 이상씩 부동산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거절만 당하다 보니까 오기가 생기기도 했고 이후에는 오히려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친해져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니까. 네, 여지가 있는 사장님들한테는 매일같이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장님들이 오히려 알아봐주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연식 때문에 안 된다, 집주인이 누구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 오히려 더 그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 상황도 생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도 임대인분이 동의하고 이웃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매물을 만나게 되어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0통씩 전화하고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집을 딱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집이 이뻐 보였어요. 왜냐면 너무 소중한 나의 이제 첫 시작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보이지 않았다가 반셀프 리모델링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게 되었죠. 선생님이 맨날 썩은 집 사랑한다. 네. 썩은 집이면 된다. 네. 무조건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도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썩은 집이었지만 썩은 걸로 안 보였고 네, 더 네. 예뻐 보였군요. 네, 충분히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선생님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 되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이게 비수기일 때는 한 160 정도, 그리고 성수기일 때는 한 280 정도로 해서 순이익을 월 평균으로 했을 때 100만 원 정도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이렇게 뭔가 100만 원씩 버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해낼 수 있다라는 성취감을 느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당자쌤 만나가지고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돼서 그 다음 것을 도전을 할 때에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정주부로 이제 워낙 긴 시간 지내다 보니까 네. 항상 이제 그 안에서 행복함만 느끼고 변화되는 게 전혀 없었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많이 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요금 어느 정도 책정해서 받고 계세요? 평일에는 한 7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가격을 책정하셨어요? 인접한 이제 에어비앤비 숙소의 가격대를 같이 봤고요. 너무 가격이 올라가 있을 때에는 게스트들이 예약을 하지 않으니까 네, 오히려 이제 가격을 조금씩 낮춰보면서 형성한 가격대입니다. 예약률은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되세요? 한 70% 정도 되세요? 이번 달에는 90% 되는 것 같은데요. 90%? 네, 훌륭하네요. 외국인이 많아요? 내국인이 많아요? 외국인이 한 70% 정도 외국인이 되는데요. 70%?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이 좀 오시는 것 같아요. 오픈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프랑스에서 네. 온 교환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해서 4개월 동안 이 집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장박으로 있었네요? 네.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 친구 덕분에 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왜 한국에서 4개월이나 지낸 거예요? 인근에 서울대학교가 있어요. 여기 인근에 서울대학교가 있군요.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장박할 때도 가격대는 똑같나요? 장박했을 때 제가 그때 초반이라서 너무 몰라가지고 좀 저렴하게 네, 장박을 넣었었어요. 넣어놨는데 그걸 덜썩 물은 거군요. 네, 저는 오히려 투자금을 그 친구 바로 덕분에 다 회수할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 세팅할 때 세팅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대략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세팅비가 들었습니다. 어떤 비용이 가장 크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불이나 이런 직기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워낙 숙소가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서 뭐 도배 장판이랑 이런 것들을 수리하는 비용이 좀 들었었습니다. 보증금 1,600만 원에 세팅 비용 500만 원, 2,100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간 건데 보증금 나중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 정도가 투자금이 들어간 건데 네. 지금 회수는 어떻게 다 되셨나요? 네, 지금 제가 투자한 거는 다 회수가 되었고 5개월 안에 다 회수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다 저의 순이익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자쌤께서 네. 건물을 진짜 매번 사시잖아요. 네.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네. 제가 이제 하다 보니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숙소 한번 살짝 구경해 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당근. 여기가 이제 숙소인데 보니까 지금 여기 딱 처음에 도착해서부터 이거 다 페인팅 혹시 하신 거예요? 이 페인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페인트를 하다 보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된다고 하니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저런 거 붙여놓으니까 되게 힙해요. 네. 그 마치 엊그저께 시공해놓은 싱크대 같아요. 이거 다 무늬 같고 이거는 다 빈티지 같고. 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오래된 것들을 충분히 나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뭔가 자신감 이런 게 생기는구나. 막 자신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딱 보면 할 수 있다. 다시 와가지고 여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다시 가면 또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했긴 했는데 근데 막상 해보니 되더라고요. 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선생님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하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할 것도 별로 없고요. 사실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하는 걸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냉장고인가요? 네, 냉장고입니다. 네. 이거는 얼마에 사신 거예요? 이거 당근에서
7만 원? 엄청 싸게 사셨네요? 네,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오, 원래 이런 거 꾸미시고 이렇게 붙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사실 정말 평범한 그냥 가정주부고요. 오. 그리고 이런 거 붙이는 거는 어디 되게 멋진 카페나 이런 데 가야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붙여보니까 카페가 멋진 게 아니라 내 집이 멋져 보이는구나.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한번 찢어서 붙여보세요. 이런 것도 다 되게 힙하네요. 여기는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수리를 안 하셨네요? 화장실은 수리하지 않고 페인트로 오. 예, 마감을 했습니다. 화장실 칠할 때 약간 현타 오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 화장실 칠할 때 진짜 힘들잖아요. 머리카락에 페인트가 묻었는데 1년 내내 가더라고요. 제가 미용실 갔는데 미용실 갈 때마다 이게 다 뺏겨놓으면 다음에 갈 때 또 붙어져 있으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거 컨셉이시냐고. 왜 자꾸 묻히고 오시냐고. 근데 정말 하다 보면 묻어요. 머리를 묶고 해도 페인트가 발라지니까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방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기 전체 이렇게 방 꾸미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고요. 한 200만 원 정도에서는 끝냈던 것 오, 같습니다. 200만 원. 네. 이런 거는 왜 갖다가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주변 오. 지인들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 붙여놓으니까 훨씬 낫다라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자신감 있게 크게 붙였습니다. 처음에 꾸밀 때는 되게 막상 되게 막연하고 어려운데 네. 이렇게 과감하게 딱 갖다 놓으니까 또 그런 대로 또 이쁘게 숙소가 꾸며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여기저기다 막 그냥 걸어 놓으셨거든요. 꽃도 걸어 놓고 막 얘도 걸어 놓고 저기 네네. 보면은 막 또 엽서 같은 것도 붙여 놓으셨는데 네네. 이게 되게 괜찮네요. 아무렇게나 막 붙여놔도. 네. 그리고 요거 때문에 되게 감성적으로 보이고 되게 꾸몄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붙이시는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근 외국인이 70%가 정도가 되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외국인 있으셨어요? 강박했던 그 프랑스 교환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같이 네. 이제 밥도 먹고 이야기도 얘기도 하고 하시고. 밥도 먹고 이러면서 정말 이쁜 친구였거든요. 여자분이셨구나.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기억에 남고 그 친구 덕분에 제가 이렇게 더 오래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외국인 게스트 중에 진상 혹시 이런 사람도 있었나요? 간혹 이제 숙소를 이제 방을 좀 함부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근데 그 역시 호스트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네,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인드가 다르시네요. 네. 곧 이제 운영한 지도 1년 차가 넘어가시는데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우선은 지금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당자쌤의 경매 강의를 통해서 경매 낙찰도 받고 그리고 이제 지금 명도까지 완료한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그 안에 있는 스크트리 안에서 계속 이제 저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면서 건물주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에어비앤비 늘리시는 걸 하실 거예요? 아니면 경매를 더 열심히 하실 거예요? 사실 두 개 다 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인데요. 우선은 지금 경매를 하고 있으니까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보면 이자동화가 돼서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경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경매를 좀 더 치중해서 하고 싶습니다. 훌륭하세요. 지금 이걸 보시면서 여전히 망설이고 계시고 이게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해주실 말씀 있나요? 당근 자판기 선생님을 제가 현금 흐름이 필요할 때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속에 선생님이 이렇게 실제로 나오시는데 영상 속에서도 이 선생님의 그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 되게 큰 매력이 있고 그 매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정말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이 성장을 하였고 그리고 그냥 생각만 하고 살았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훌륭한 멘토를 만나서 제가 성장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현님 만나서 서울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핫플이 아닌 외국인들이 별로 찾지 않는 곳에 와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이 잘 되고 현금 흐름도 만들어지니까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